자, 오늘은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어요. 예, 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대체적으로 발표된 조사가 뭐 여러 개 있는데 네. 옳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내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를 한 조사인데 이 조사 결과 보시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5.1%. 네. 다른 ARS 자동응답 조사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부정평가는 62.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자동응답 조사는 30%대 중후반, 심지어는 한 조사는 40% 초반까지 나온 조사도 있어요. 네. 긍정평가가. 그리고 전화 면접원들이 직접 하는 조사는 아직까지 30% 초반 정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30% 초반, 그다음에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38.9 뭐 해서 40% 육박, 가까이, 그다음에 네. 또 40% 넘는 것도 뭐 한두 개 있고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이 올라간 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투표 지지층들이 결집을 좀 했다. 네. 들어왔다. 먼저 이제 자동응답 조사로 사전에 먼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가장 큰 이유로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좀 작동하지 않았느냐.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작동했다. 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왜요?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투표했던 그래서 득표가 48.56%거든요. 네. 이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 정권 교체, 법을 강조, 그 당시에 그런 좀 유권자들의 특성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법과 원칙, 뭐 단호한 대응, 파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는데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번 주 여론조사 지금 추세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하락세는 멈췄고 예.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는 같은데 그게 이제 강경하게 뭐 파업이다 이런 거에 좀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좀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중도층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흡수된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그때의 그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예.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화물연대든 뭐 뭐든 간에 예를 들면은 국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그들의 이제 주장인데 특히 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막 쌩쌩 달리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졸음운전 같은 걸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결국 네. 그거는 국민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 제대로 돈도 못 받고 그냥 빨리 물건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급급해서 그렇죠. 네. 우리들이 운전하면서 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가속바로. 이거는 같이 좀 위험하지 않게끔 좀만 도와달라 원래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좀 연장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다 대고 니네 빨리 업무 복귀해, 니네 이렇게 하면 불법이야, 막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윽박지르고 강경진압. 강경하게 하는 건 저는 사실 조금 민주주의에서 옳지 않다. 이건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상대방들이 종업원들도 아닌데 근로자들도 네네. 아닌데 그분들에게 뭔가 서로 대화를 해서 잘 찾아보자는 타협은 안 하고 맨날 화만 내고 예. 무섭게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 결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여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지금 문제가 일단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 파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었던 그 보수층에서 결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도층이나 국민 전반에서 다 환영하는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요. 자,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하는 일 정책이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부 측이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착취의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만 잘못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이제 그렇죠. 먼저 힘부터 쓰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해결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 태도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유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중요한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국민하고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야 일단 니네 조용히 해. 니네 내가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딱 이렇게 혼을 낸 다음에 그렇죠. 그들이 네. 조금 풀이 죽어 있거나 힘이 좀 약해졌을 때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문제 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을까? 그래서 지금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퇴 여론이 높지만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들어주잖아요. 네. 우리 말을. 화물연대 파업도 지금 또 계속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고 강경 대응을 하니까 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화물 운전 기사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생계를 가지고 네.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과자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서 지지율이 오른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그널을 대통령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잘못하게 만드는 거다. 바로 이제 노영희 진행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니까 이제 단호하게 대응을 할수록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구나.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난 대선 때 48.56%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나 단호한 대응에 호응하는 응답자층도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결집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높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해놓은 게 뭡니까? 딱히 뭐 생각나는 건 없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분란, 혼란, 싸움 뭐 이런 것만 느낌이 탁 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네. 실제 지금 계속해서 야당과의 협치나 또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뭔가 민생을 해결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예산안도 통과 안 됐잖아요. 네,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그러면 이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된다.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지율이 또 상승하고 있다니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어쨌든 보수가 그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하려는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다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론은 여론대로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예. 자, 게다가 또 이상한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게 법과 원칙 강조인데 예. 뭐 불법 파업하면 안 된다. 사실 불법이 아닌데도 그냥 불법이라는 이름을 씌워가지고 마치 뭐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는 왜 법과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답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결국 이런 검찰 것들이 다 그분에 예. 대한 마이너스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정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론을 수용하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어 왔지만 네. 실제 변한 건 별로 없다. 그럼 내려가야죠, 지지율이. 네. 왜 계속 결집해? 보수층들은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수층이 지금 위기의식을 네. 느껴서? 그렇죠. 그럴까요? 결집하는 데는 다 시기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문 사설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보수층의 생각과 진보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 네. 보수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네. 박수를 보내고 결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우리 배 소장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런가요? 저는 양파죠. 양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와중에 강원희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슨 취지로 보내주셨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그 파업에 대해서 정부 대응 방식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민주당이 그래도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일단 품목 확대 없이 그동안에 했던 안전운임제는 3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예. 물류 대란 이런 걸 좀 없애도록 합시다. 그런 제안 내놨는데 지금 이건 이제 민주당이 원래 했던 주장보다 한 발 물러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뭐 잘했다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해본 거잖아요. 어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 없는데 네, 이제 나오겠죠. 저는 네. 근데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노정 간의 이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빚을 때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역할, 또 네. 야당 다수당이 제1야당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거냐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품목 확대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근데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안을 가지고 나오면 머리를 맞대야죠. 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중재를 할 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기능인데 그것 자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한 발 물러서서 초기에 자신들이 지냈던 것보다는 좀 축소된 그냥 일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도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죠. 기존처럼 예, 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안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안 맞댄다니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다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현재 20대 대선 결과, 즉 윤 대통령을 뽑은 이 대선 네. 결과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와, 화면 네. 한번 볼까요? 저거는 예. 설명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0대 대선이니까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를 놓고서 평가를 했던, 물론 뭐 다른 후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결과에 만족한다가 34.1, 불만이 58.4%.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뉴스토마토의 미디어 토마토의 대선 결과가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대선으로부터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대선- 없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사실 통합을 통해서 이 부정평가를 좀 훨씬 줄이고 긍정평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 잠깐만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국민의 58.4%가 아, 나 그때 잘못 찍었어. 내지는 아유, 그때 그 결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불만이 빨간 색깔이 불만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예.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65.4%만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죠. 또. 네, 그러니까 예. 26.7%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26.7% 정도는 원래는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딴 사람 찍을 걸. 예, 예.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죠.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게 뻔하죠. 왜냐면 0.7%, 0.73% 차이로 이겼으니까 윤 예, 대통령이.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늘 분석해왔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런 대통령이 것들 때문에 그렇죠. 소통 이런 거. 예, 소통이나 또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한 불만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고 그대로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죠. 예. 그러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배 소장님께 음. 곤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본인은 일찍입니까? 이찍입니까? 대선 때. 아, 그건 밝힐 수가 없죠. 그럼 좋아요. 지금 20대 대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한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내가 찍었는데 만족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찍어서 만족 못한 사람입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왜 저를 가지고서. 네. 아니, 왜냐하면 배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대통령이 됐으면 다 그 전에 것을 잊어버리고 네.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 근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죠. 아니 배 소장님은 좀 원래 공정하게 하시려는 분이고 네. 또 그러면서 또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항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또 약간 감사합니다.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어렵네요, 방송이. 네. 자,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요. 나는 네. 일찍이에요. 나는 이찍이에요. 그다음에 자이그님, 젤리그님이네요. 배종찬은 이찍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누구죠? 윤 대통령님. 아. 네, 그다음에 안순호님, 배성님 오늘 왜 차분하시죠? 딴 때와 다르게 네. 이러는데 오늘 그냥 질문이 쎄서. 거짓말. 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좀 너무 이렇게 약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니 박력 있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힘 있게. 네. 좋아요, 알았어요. 예. 배종찬 소장님을 좋아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종찬님의 의견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니까 좀 네. 힘있게 좀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자, 세대별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세대별 지지율 중에서 60세 이상은 보수층인 것으로 지금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보수층 60대, 70대, 80대 다 나눠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네, 그래프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고령자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취임 시점과 비교해 보면 취임했던 지난 5월 시점에 비교하면은 자 저부터 파란색이 그렇습니다. 60대. 60대입니다. 빨간색이 그리고 70대. 70대입니다. 70대 네. 이상이니까 60대도 그렇고 취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상당히 부정평가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70대 이상에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때와 비교하니까 지극히 당연하죠. 취임 때는 그래도 지지율이 한 50%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더 고공행진으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60대와 70대 이상도 이탈할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60대와 70대 이상이 완전히 이탈을 한 거냐?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네. 제일 마지막 그래프가 11월 셋째 주예요. 근데 11월 셋째 주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전화 면접 조사도 한 3에서 4%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자동응답 조사는 한 7에서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1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또 60대, 70대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서 완전히 이탈했다기보다는 지난 대선 때 투표할 때에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60대와 70대 이상도 불만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그래프처럼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지금 보면은 파란 색깔이 60대인데 60대는 6월 5주째가 60대는 70대가 똑같이 16% 정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그렇죠. 비율인데 네네. 60대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한 거는 8월 둘째 주 42% 정도 보이는 거였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20% 정도만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예. 자, 8월 둘째 주는 이렇게 세게 올라갔는데 9월 넷째 주를 보시게 되면 60대 이상은 29%로 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때가 지금 이제 만족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70대 이상은 15% 정도가 불만이다 했으니까 그럼 9월 넷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지. 왜 이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나머지는 지금 뭐 제일 불만일 때는 10월 첫째 주였고 그다음부터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별다른 논란이 없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8월 이때가 언제냐면 이준석 네. 전 대표 관련해서 막 갈등을 빚을 때고 그때구나. 예.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안 좋아졌을 때가 그때 뭐 해외 순방 간다고 해서 막 논란이 빚어지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종환님께서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뭐 했냐고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최고의 실적은 압수수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아유. 동의하세요? 그렇죠. 뭐 툭하면 압수수색이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고소고발. 그러니까 사정 정국이죠. 그러니까 네. 고소고발, 남발, 압수수색 이거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저는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본인이 뭐 검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데 장관도 그렇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포 정치하려고 그러나? 우리 무섭게 하려고? 사정 정국을 통해서 국정 주도권을 그래도 가져가겠다 이런 뭐 판단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 공포 정치예요. 국민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복종시키겠다는데 그건 정말 옛날 전제주의 시대 때나 있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이걸 좋아하면 국민들은 없죠.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자, 60대 이상에서 지지율 균열이 조금 일어난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건강 상태 개선과 경제 활동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마음이 좀 커졌을까요? 글쎄 이제 건강 상태가 개선되니까 별로 대통령이나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정책적인 의존도가 좀 약해지고 경제 활동이 증가되는 것이 마치 화이트 칼라 특성처럼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꼭 그거보다는 네. 이 60대도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제 불만이 많아졌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투표할 때는 뭐 정권 교체 희망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텐데 네. 그런데 정작 국정 운영이 되는 거 보니까 투표할 때의 희망과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이탈을 했는데 이걸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11월 셋째 주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프는 또 이 부정평가가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 부분까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군요. 예. 자, 요즘 서울 광화문에서는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한편으로는 보수, 한편으로는 진보 이렇게 나눠져요. 예전에는 다 보수 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그렇죠. 네. 이제 연세 있는 어르신들도 한쪽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구속을 얘기한다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맞불 집회 형식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 이념이죠. 그러니까 60대에서도 이념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60대를 이야기할 때 대체로 진보나 보수의 이념 분화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이 불과 한 5년, 7년 전에는 50대였다면 네.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또 60대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거죠. 그 50대가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더 이제 그 연령대가 연장되니까 네. 60대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화되기보다는 본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독립적인 이 정치 성향도 나타낸다. 네. 그러면 그 60대에서 보수와 진보가 또 대결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까지 냈던 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예, 예. 이것도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결국 중도층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 지금 조사한 게 조사를 나와 한번 있죠. 보시면, 예, 네. 보죠. 그러니까 중도층의 판단이 중요한데 정치 보복이 52%다. 그러니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현 그러니까 정부가. 대체로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도 있겠지만 중도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2%가 나온 거고 그렇군요. 월북 조작에다가 38.2%.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네. 대체적으로 월북 조작을 보면 중도층이 어디에 힘이 실려 있는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중도층에서는 정치 보복에다가 52%로 엄청 높네요. 그렇죠. 월북 조작이다는 38.2%이고 정치 보복은 5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 당 지지 비율하고 좀 유사하게 그렇죠. 가는 그리고 거네요. 또 대구 경북에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물론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 대구 대구 경북도? 경북에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과하다, 네. 좀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은 여론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서울에서는 이게 정치 네. 보복이다가 그렇게 반 이상 넘게 나오지 않죠?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보다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울에 또 지금 부동산이나 다른 이슈를 통한 독특한 또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 오늘 사실은 배종찬 소장님이 상당히 다른 때와 다르게 조용히 귀 안 아프게 네. 그리고 아니 뭐 소리를 지를 이슈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안 어울리는 성대모사 잘 안 네. 하고 되게 예. 점잖게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네. 슈퍼챗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요? 드래곤님도 예, 보내주시고 우리도 슈퍼챗 이제 받아도 되나 봐요. 네네. 제가 차분하게. 아니 근데 뭐 소개 안 해드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소리만 질렀을까? 아니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또 부흥 전령. 네. 부흥전령. 네. 아니 근데 소리 지를 만한 이슈가 있을 때가 있고 네. 오늘은 별로 그럴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좋아요. 네. 자, 갑자기 제가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네. 어떤 분이 저기 배 소장님한테 소장님 그냥 네. 솔직히 인정하세요 일찍이라고 왜 자신 없으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 못하겠어요? 아니 뭐 투표를 누가 했네. 이거 밝히는 건 좀 그렇죠. 네,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네네. 되는데 이제 예. 관심을 그게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예.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그 김종대 의원이 그 천공 관련된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죠, 네. 천공의 말을 듣고 예. 대통령 관저가 옮겨진 것 같다. 근데 그렇죠. 본인은 그거를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옮겨야 됐다. 네, 예. 근데 본인은 그것을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방송상에서 한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먼저 그 방송상의 내용 또 실제 발언을 했던 김종대 전 의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먼저 우선 아닐까요? 네. 그럼 어떤 근거로 당신은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나는 이런 근거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것이다. 네. 그러면 우선 그런 부분부터 확인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상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중재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이건 바로 법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그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야 법적 대응인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다른 합의나 아니면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과정보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조정하고 네. 또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법적인 조치 이게 네. 최종 조치잖아요. 최종 조치인데. 근데 최종 조치를 바로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협상이나 또는 협의할 수 있는 돌파구의 여지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더 탐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주 즉각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 먼저 해버린 그렇죠. 거고 네. 더 탐사의 뭐 한동훈 10억. 장관 집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청담동 게이트 관련된 보도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도 그냥 엄청 정광석처럼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과하죠.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하고 네. 이거 또 과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인 대응이잖아요. 네. 법적인 대응은 네. 언제든지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준비해서 법조인이신 거 아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가장 우선적인 대응이 돼야 되냐 이거죠.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다른 그런 이런 고소 고발 아니고도 충분히 확인하고 경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걸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뭐 정 안 되고 더 이상 이건 법적인 조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자,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실에서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또 압색하고 고발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이게 나중에 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여론에? 그렇죠. 어떻게 강경 대응이죠. 미칠까요?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생각 갖고 이제 있을까요? 경직된 구조가 되는 거죠. 아, 경직된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중도층의 판단인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이 잘한다. 네. 역시 법적 대응은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5년 내내 계속 대결 구도, 법적인 대응 이 구조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유연성이라든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절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평가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종수 선생님, 차분하게 하니까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네.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딴 때와 다르게 또 아주 내실 있는 대화 참 잘 나눴습니다. 네네. 아주 콘텐츠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요.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